안녕하세요. 영어 김순 강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 들으셨죠? 저는 좀 짧고 굵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휘문고 합격 그래도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리고 이렇게 어둡게 계셔서 제가 작년에도 제가 좀 약간 설명하면서 좀 민망했는데 사실 합격이라는 거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누리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그 수업 자료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요 PPT랑 동일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휘문고 영어 특징 먼저 설명드리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두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슬라이드에서 말해 주고 싶었던 게 작년 슬라이드랑 거의 이제 동일하게 구성을 했습니다만 뭘 가장 차이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듣기가 수행평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듣기가 이제 시험에서 빠져나가서 원어민 선생님이 출제를 하지 않고 수행평가로 돌렸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복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문항이 약 7문항에서 8문항 정도가 들어가서 듣기를 대체하는 역할을 단어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 문제가 좀 중요해졌고요. 실질적으로 당연히 등급은 서술형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서술형은 한 문제 정도만 단어에서 나오고 나머지 7문제는 다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 비중이 정말 큰 학교고요. 시험 범위를 보시면 교과서가 있는데 비율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에서 문제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지 않아서 평균적으로 퍼센트로 쪼개면 약 10% 정도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교재 독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바뀝니다만 이번에는 리얼월드를 썼고 2학년도 요거 다음 버전을 썼어요. 그래서 리얼월드 같은 좀 원서 교재가 있는데 보통 한 3지문 정도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30에서 40%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좀 더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약 50% 이상 출제가 되고 사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파생돼서 요거에 모의고사가 추가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프린트로 들어가서 이제 요게 또 한 40% 정도가 차지를 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단어 20%, 모의고사 20%, 독해교재 약 40%, 교과서 10%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이들 입장에서 특히 남학생 입장에서는 짜증나요. 왜냐면은 처음에 가면 일단은 책을 4권을 줍니다. 이게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진도가 중구난방이고 좀 심각한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날 때까지 진도를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휘문고는 사실 내신 개강을 일찍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3월 달에 개강했는데 편입생 들어온 다음에 내신 나갈게 2주가 날아갑니다. 3주 지나니까 뭐 학교 행사가 있대요. 4주차가 됩니다. 이제 문법 교재 들어갔대요. 사실 근데 이 교재에서는 범위가 아무리 많아도 문법 문제를 여기서 그대로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초 기본기. 갑자기 독해 교재 한 지문이 선전됩니다. 일주일에 한 지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4월 달에 우리 아이들이 3월 달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 중에서 골라서 4월 달쯤에야 범위를 알려줍니다. 조금 불친절하긴 했어요. 그게 2학기까지도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범위를 미리 알려줘 버리면 애들이 학원에서만 다 수업을 듣고 너무 선행을 해온다. 그래서 학교 수업의 퀄리티를 높이고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범위를 맞춰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좀 납니다. 왜냐하면 시간표 한 번씩 들어있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일주일만 뭔가 행사로 놓치면 2주 동안 진도를 안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불편하지만 각 진도별로 잘 정리가 되는 게 중요하고 확실히 문법 교재는 나가지만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요 교재는 작년 2학년도 썼거든요. 제가 그래서 2학년 기출에서 문법 교재를 따와가지고 똑같이 내겠지? 똑같은 유형으로 내겠지라고 실무를 만들었는데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기본기를 위한 교재고요. 결과적으로 독해 그리고 모의고사 그다음에 단어장에서 점수가 갈린다. 이게 휘문고의 특징입니다. 부교재가 올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큰 트렌드가 되겠고요. 시험을 분석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장점입니다. 전 분명히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험이 어려운 학교입니다. 절대 쉬운 학교가 아니에요. 영어 최다 수강을 하고 있는 어떤 선생님들이 크게 두 분으로 이제 쪼개졌는데 두 분 다 분석 문자를 할 때 시험이 평이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평이에서 1등급 컷이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이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면은 주변에 있는 일반고라던가 제가 메인으로 가르쳤던 중동고 같은 경우에도 90점대 중반은 나와야 1등급이거든요. 근데 휘문고는 90점만 나와도 1등급이다. 그만큼 체감 난이도가 높은 시험입니다. 근데 체감 난이도가 높으면 뭐가 좋냐면 실수 한 문제 다음에는 등급이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실력을 갖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휴문이 좀 더 그 상위권 입장에선 좋은 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중하가 좀 명확한 학교고 시험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이게 조금 참고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듣기는 수행평가로 빠졌고요. 단어의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졸업생들이나 조교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정말 공통적으로 이 한마디를 해요. 문법 변형이 많다. 틀리게 바꾸기도 하고 고쳤는데도 맞도록 하기도 한다.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고 변형할 수 없는 형식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말 문법. 이 친구도 뭐라 그러죠? 서답형 나오면 답이 없고 문법. 이 친구도 뭐라 그러죠? 문법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이 친구도 감으로 푸는 문법으로는 빡세다. 문법. 그래서 정말 제가 어쩔 수 없는 게 휴문고는 문법학교다라는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분명히 독해 교재 어려워지고 독해 문제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문법입니다. 결국 등급을 가르는 것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법 실력이고 이 문법들이 다소 좀 올드할 수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시험 범위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요 문장을 외워갔어요. 야, 이번에 투투 구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달달 외워서 가자. 실제 시험에는 투투가 안 보입니다. 대신에 소 대시 써 있어요. 아, 나 이거 알아. 중학교 때 배웠어. 투투 소대수로 바꿀 줄 알아. 요거까지는 그래도 할만해요. 두 번째인데요. 아이가 외웠던 문장입니다. I was feeling that I was completely losing what it means to be human. 직역을 하면 나는 내가 인간이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뭔가 인간성을 상실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문장을 외워갔습니다. 이 문장으로 써도 꽤 좋은 문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주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과목적어 들어가 있고 이 문장 자체에도 어려운 문장이에요. 열심히 외워갔습니다. 쓰려고 봤더니 단어가 안 겹쳐요. 그럼 뭘 요구한 거냐면 nothing but 동사원형이라는 문법을 넌 쓸 줄 아니? 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답이 없다. 어떤 친구들 본문 암기만 해서 갔는데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을 써야 돼. 답이 없다. 잘하는 아이들은 원래 안 외웠어요. 그래서 가서 요런 내용인 거 알았는데 요 단어 보니까 딱 봐도 nothing but 동사원형이네 라고 끄집어내는 아이들이 점수가 나옵니다. 참 철저하게 이런 서술형이 평균적으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등급이 목표라면 이 서술형을 잡는 게 중요하고 괜찮아. 2등급까지만 나와도 영어는 나머지 수학, 국어로 커버할 수 있어. 이런 친구라면 단어와 독해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번 방학만큼은 문법을 좀 많이 채워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이렇게 나오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또 제가 항상 설명회 오면서 다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철저하고 깔끔한 분석. 시험이 어려우면 어렵다. 이렇게 하겠다. 좀 샤프하게 믿고 보내주셔라. 라는 설명회를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어머니들이 여기 오는 이유, 아이들이 오는 이유가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듣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요. 그렇다고 답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는 가지수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막 너무 어렵게 내서 이제 내신 포기할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이가 투투를 공부했으면 소대수로 바꿀 줄 아는가를 물어보는 거라서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다. 요것만 잘하면 한 2년 내내 문법 문제 잘 돌려서 쓸 수 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설명의 분위기만 봐도 그러니까 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보여드리면 어떡하지라는 눈빛이 좀 보여요. 정해져 있습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상대평가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내신은 등급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을 나누는 게 바로 이 구문, 즉 문법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밑도 끝도 없이 변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투부정사는 소대수로 바꾼다던가 가정법은 뭐 직설법으로 바꾼다던가 라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구문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은 서술형 쓸 때 편합니다. 내가 투부정사를 외워갔더니 역시 소대수로 바뀌어 있네. 이것 딱 맞춰서 하면은 적중했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고 역시 이거 나올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답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휘문고등학교를 누가 외우냐라고 했던 시절도 있고 외워야 된다라는 시절이 있는데 암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은 뭘로 정해져 있냐면 어, 교과서에 주요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은 암기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변형 영작은 암기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서 외운 것도 변형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중요 문장들은 기본기를 물어보는 어법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시험이 초반에 이제 교과서를 먼저 나가고 독해부교재가 나가고 그 다음에 단어로 쪼개서 이렇게 나갈 텐데요.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중요 문장 그리고 단어장은 꾸준히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쪼개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단어장인데 이게 은근히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단어 개수가 정확히 몇 개냐면요. 35단어짜리 12단원에서 15단원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한 400단어 정도를 매 시험 외우거든요. 근데 이 400단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문에 빈칸 채우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예문을 외우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요거를 하루에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에 10단어씩 40일로 쪼개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단어를 잘 외우려면 반복입니다. 그래서 단어장은 미리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꾸준히 400단어의 한국어 뜻 그리고 철자 쓰기보다도 빈칸에 집어넣는 유형 이 유형 두 가지로 잘 연습을 하면 얘도 기본 점수처럼 맞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펠링이 엄청 중요한 시험은 아니지만 한국어 뜻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휴문 영어 등급 잘 나오려면 구문 암기하고요. 내신 때는 교과서 본문 일정 부분 암기하고요. 그리고 단어 연습 꾸준히 해야 100점이 나오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커리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학생이 오늘 와 있어서 신신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휴문고 그 요번에 졸업하는 애들 몇 명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설문조사를 좀 받아봤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도 수능 등급이 잘 나온 아이들은 수시를 챙기려고 노력했던 아이들이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첫 시험 보고 요새 이제 한 3등급 나오면 나는 정시야. 뭐 휴문고조차 이제 뭐 4학년 제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1학년 시험 보고 나서 과감하게 수시를 버리고 정시를 택하는 아이들 중에 현역으로 성공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과목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점수가 변기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잘 못하는 과목, 예를 들어 영어를 싫어하면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1등급이 4%가 아니라 10%여서 5개를 틀려도 1은 나와요. 그럼 2등급까지의 문턱도 많이 넓어졌어요. 옛날 4등급이 지금 2등급이거든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2등급까지는 노력으로 금방 극복할 수 있다. 하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5등급제 하에서는 첫 시험 보고 나 올 3등급이니까 이제 내신 포기하고 정시할 거야 라는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아라. 용기를 갖고 올라가면 피문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으로 내신 3점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 학교로 갑니다.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까지 수시를 쓰기 때문에 꼭 정시 학교가 아니거든요. 좀 오프터 레코드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과학과잖아요. 그쵸? 휴문고등학교 이과전 애들 가잖아요.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기억하는 한 문과에서 3등 안에 들면은 스카이는 가거든요. 근데 전교등수가 걔네가 150등에서 200등 사이인데 스카이를 갔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시도.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가 좀 노력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학교다. 너무 막 이렇게 겁을 먹거나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 하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대비 방법에 더해서 수업 때 뭐 해줄 건지 안내 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표는 화요일 2시 조금 애매한 시간일 수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월수금 수학을 굉장히 많이 듣더라고요. 또 화목 오전까지 수학 가는 케이스도 있어서 일단 시간표는 이렇게 했었고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저녁이랑 토요일 저녁을 했더니 화토반 수학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월금이나. 그래서 좀 많이 겹쳐서 조금 낮 시간으로 뺐고요. 내신 때는 시간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합격자반이라고 했지만 휘문 전문반이라고 생각하시고 휘문반에서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술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문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100가지 정도가 있어요. 좀 줄이면 30가지 정도의 테마가 있습니다. 소대 투투로 바꾸는 거 아니면은 분사구문 부사절로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을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서 요것만 깔끔하게 7주 동안 암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느끼기에 이번 시험 범위 투투면 소댓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 노루트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공식 암기하는 거 7주면 충분하고 요거 반복해서 여기에 집중하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복화가 있는데 다른 단어를 다 외우는 것보다 단어장이 새로 나올 거니까 아이들 교과서 그리고 이제 기출어휘, 기본어휘를 갖다가 학교 시험 유형으로 테스트를 볼 겁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예문에 단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테스트를 봐서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 좀 체감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잡기 위해서 문법과 단어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느끼기에 그 밸런스를 좀 제가 중시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해놨냐면 제가 주간지를 매주 줄 겁니다. 그럼 이 주간지를 보게 되면 비율이요. 네, 3대 5대입니다. 그래서 독해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학교 부교재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두 지문을 공부해 오고 복습 테스트는 기출문제로 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마치 시험 공부를 하는 것처럼 내가 두 지문을 잘 공부해 왔더니 복습 테스트가 우리 학교 기출이야. 그래서 기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법을 제일 많이 볼 거고 이렇게 밸런스 있게 잡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제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는 걸 항상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 문법이고요. 이 내신 프리뷰에 제가 2019년부터 작년 그리고 올해 2학기는 검수가 사실 안 끝나서 솔직히 1학기 것까지는 기출 타이핑을 다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문법, 그 다음에 조금 풀만한 문제들을 추려놨어요. 그래서 아이들 과제를 해오면 아이들이 느끼기에 한 5개년 기출 문제는 풀어보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풀어보면서 서술형 중심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좀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항상 어려운 학교를 많이 맡아요. 제가 좀 느끼기에 저는 사실 쉬운 학교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동기부여만 잘해주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옵니다. 어려운 학교의 단점이자 장점은요. 시험 문제를 적중했을 때 반응이 빠르지만 조금 실망했을 때 반응도 빨라요. 저도 굉장히 예민하고 좀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과나 보람은 있어요. 저는 시험이 어려우면 강사가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학교에서 좀 성과를 많이 냈던 강사로서 휴문고를 이게 녹화 중이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시대랑 세움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전에 사실 그 서땡땡 선생님 있죠. 같이 이제 교재 연구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휴문고 내신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 연락처를 이렇게 차단하셨어요. 그래서 좀 한 7년 정도의 지인인데 마음이 좀 속상하고 전 이해는 합니다. 근데 다만 그만큼 그렇게 이제 했을 때에는 저도 어느 정도의 자신이 있으니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소수정원입니다. 저는 약간 소수정예의 느낌으로 제가 중동고를 처음 시작했을 때 3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학기 때 약 160명 정도를 가르쳤거든요. 1학년만. 근데 이제 휴문고도 사실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4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끌고 왔는데 올해도 제 목표는 작년보다 1명 더 많게 5명으로만 시작하자요. 그래서 이 친구들 정말 등급 만들어서 만족도 100% 만드는 거 그걸 제 모토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2학년 합치면 한 20명 돼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요. 어려운 시험이니만큼 이제 좀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 자료 진짜 열심히 만듭니다. 보시면은 요 교재는 아마 아이들이 첫 주에 만날 건데 기출이 냈던 것까지 다 필기를 해서 이제 어떤 구문이 몇 년도 몇 번째 기출로 나왔던 구문인지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문 교재만 잘 공부해도 꽤 학교 시험이나 서술형 대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여기에 공을 많이 들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기출까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문 100까지 암기하는 거에 시간을 많이 쓸 거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제가 학교를 너무 많이 늘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료를 제가 만듭니다. 당연히 이제 교재팀도 있고요. 졸업생 조교들도 많고요. 근데 제가 만들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이 오거든요. 6쪽 1번 정답 왜 이건가요? 근데 이게 제가 만들지 않은 교재거나 만약에 학교를 여러 개 하고 있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거 몇 주 차에 몇 번째 교재인지를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던 유일한 방법이라 자료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만들고 제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책으로 나가는 교재는 다 제가 만든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학생이 왔는데요. 저 학생 되게 좋아하니까 혹시 이러신 어머니 있을 수 있어요. 제 수업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아직 미정인데 저 자료가 너무 궁금하고 기출문제를 미리 보고 싶다. 저 좀 착한 강사거든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파일째 보내드려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괜찮을 것 같다. 그럼 또 수업 한번 보내보시고 듣고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학교 시험인데요. 학교 시험지랑 늘 그렇지만 폰트랑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딱 봤을 때 이거 학교 기출 문제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타이핑한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어서 이런 것들 디테일 같은 걸 좀 신경을 많이 써요. 막 자료 좋다고 하는데 글씨 크기 9포인트여서 잘 안 보이고 컬러 하나도 없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리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학의 목표는 휘물고 기출 5개년 풀어보는 거, 그다음에 거기 나왔던 서술형 구문 암기하는 거, 그리고 단어 문제 풀어보는 거 딱 세 가지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화요일에 있는데 제가 수요일과 목요일에 여기 스타벅스 뒷건물에 보면은 다원 영어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마 저 때문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상주할 거고 여기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부강사 둘을 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건 괜찮고요. 이 친구는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KNS에 있다가 지금 경기고랑 단대부고 내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있는 여자 강사고 이 친구도 이제 이번에 다원에서 외고랑 일반고 내신을 합니다. 제가 데려온 강사들이고 제 팀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말 클리닉을 좀 담당할 거고 제가 평일에 상주할 겁니다. 그래서 5명 예약을 받아서 아이들 좀 약간 모듈식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진정한 관리가 뭔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연락처고요. 전담 실장님 연락처도 있고 우리 조교 아이들 잘 와서 이 친구들이 질문을 받진 않습니다.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소수정의 느낌으로 아이들 좀 으쌰으쌰해서 2달 동안 구문 암기, 기출문제 정보 딱 2가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순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